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슈퍼위크가 오늘로 마무리됩니다. 지난 2박 3일 동안 일본 히로시마에서 9개 나라 정상들과 만난 윤 대통령은 귀국하자마자 독일 정상과 만났고 조금 전에는 유럽연합 EU 지도부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숨가쁜 외교 일정 성과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대통령실 출입하는 임동진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임 기자, 먼저 유럽연합 지도부와는 5시부터 만났습니다. 어떤 대화가 오갔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은 샤를 미셸 유럽연합 상임의장,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고요. 공동 언론 발표, 공식 만찬 등의 일정을 소화하게 됩니다. 윤 대통령은 5시 시작된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EU는 우리의 3대 교역 대상국이고 제1대 투자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EU와의 협력을 첨단 기술, 글로벌 안보, 기후 보건 등 아젠다로 계속 확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은 디지털 시대에 맞춰 협력을 더 확대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답했고요.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앞으로 우리 관계를 그린, 보건, 디지털 분야에서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그린 파트너십을 더욱 구가하고 또 보건 협약을 통해 긴밀하게 대응하며 인공지능이나 고성능 컴퓨팅, 반도체와 관련해 협력하면서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회담에서는 이 모두 발언에서 나온 것처럼 기존의 한 EU 협력을 그린, 보건, 또 디지털 이 3대 핵심 분야로 확장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었는데요. 공동 발표에서 구체적인 합의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 유럽연합과 2010년 기본협정과 자유무역 협정, 또 2014년 위기관리 활동 참여 기본협정을 체결했는데 협력 분야를 더 넓혀간다는 구상입니다. 또한 국제질서 유지와 우크라이나 지원, 북한 핵무기 규탄 등에 관한 내용도 다뤄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 EU 정상회담은 올해 한 EU 수교 60주년을 맞아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2018년 브뤼셀에서 개최된 이후 5년 만에 대면으로 열리게 됐습니다. 네, 지난 17일에 캐나다 총리와 만난 것을 포함하면 윤 대통령이 오늘까지 12개 나라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공급망이나 경제 안보 협력 논의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네, 인도 태평양 국가들과 경제 협력 확대와 핵심 광물 공급 협력의 체계화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캐나다, 호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과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논의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세계 1위 니켈 보유국이고요. 베트남은 세계 2위 히토류 매장국이자 우리나라의 3대 교역국입니다. 또 호주는 세계 2위 니켈 코발트 매장국입니다. 특히 캐나다와는 광물의 재련, 교역, 재활용 등에 이르는 이 포괄적인 협력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방위산업에서는 역시 캐나다, 호주, 인도네시아, 그리고 인도, 영국, 독일과 관계를 발전시키기로 했고요. 원전의 경우 영국, 인도네시아, 또 반도체에서는 영국, 독일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일본과의 만남을 살펴보면은 이 기시다 일본 총리와는 한국, 히로시마를 포함한 직항로의 재개, 또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의 원활한 운영, 공급망과 첨단 기술 협력 진전 등을 논의했고요. 이 한미일의 만남에선 경제 공급망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고,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를 워싱턴으로 초청한 만큼 추후 3국 공조 방안의 구체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공급망 강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핵심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또 2차 전지가 걸려 있죠.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미국과 중국의 이 패권 경쟁으로 공급망 진영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리튬, 니켈 등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해 협력하는 가운데 또 최근에 남미 국가들은 자원 국유화에도 나서고 있는데요. 우리 기업들의 경우 특히 배터리의 핵심 광물 중 수산화 리튬과 히토류, 코발트 등은 중국 수입 의존도가 70에서 80%대고 천연 흑연의 경우에는 94%에 달하는 만큼 현재의 글로벌 환경에서는 특히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처 다변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첨단 산업에 쓰이는 핵심 광물의 수요는 2040년까지 많게는 40배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핵심 광물 확보에 기업들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이번 G7을 계기로 촘촘해지게 될 광물 공급망은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주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배터리 핵심 광물을 미국이나 또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최소 40% 이상 조달해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부 임동진 기자였습니다.